당대표는 기호 3번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대통령님의 국정 방향을 잘 뒷받침하면서 종교단체 경선 개입을 경고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헌으로 만드는 해당 행위입니까? 그렇게 당을 무섭게 운영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저는 이것은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을 공격했다는 거기 때문에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라도 민주당이 어떻게 신천지랑 연관되어 있는지 근거를 대십시오. 자,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차기 공천권을 쥐고 있는 거대 여당의 대표 선거가 끝났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로 김민석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당선 직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청래, 송영길과 함께 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합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반면에 정청래 의원은 김민석 대표가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졌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두고 의미심장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요, 김민석 대표가 전당 기간 내내 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같은 비밀 연합을 깨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더니 나중에는 통합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바꾸면서 결국 김민석 대표의 주장은 졌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SNS에 당원들을 향해서요, 정청래와 끝까지 함께하자라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되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라는 건가요? 뭐 승복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선거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당장은 어쩔 수 없이 승복은 하겠지만 네. 결국 나의 노선이 옳았고 어허. 그 노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시간이 머지않은 시간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허. 이번 전당대회 기간 내내 논란이 됐던 게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었습니다. 특히나 호남 반도체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죠. 네. 공교롭게도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결국 나의 노선이 옳았지만 여러 외부 변수 때문에 결국 내가 패배했다. 하지만 당원들께서 특히나 서울 수도권에서는 내가 여론조사에서 더 앞섰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개혁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권을 잡고 정부를 운영하다 보면 무당층이나 중도층에 소구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하기 마련인데 네. 정청래 대표는 몸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선명하게 개혁 노선을 외치면서 어허. 당의 한 축으로서 본인의 입지를 다져나가겠다. 그러면서 총선과 대선을 준비해 나가겠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깔끔하게 승복을 하는 게 아니라 뒤끝이 좀 장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네, 약간은 좀 뒷맛이 조금 씁쓸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깨끗하게 승복하는 모습이 정청래 후보를 위해서도 더 좋다. 네.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가 뭐 수치에서는 졌지만 뭐 내용에서는 이겼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 네. 약간의 전당대에 이제 앙금이 남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정청래 후보도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개인 의원이기 때문에 네. 자기 정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비판 나왔던 것은 어쨌든 당대표로서 또 여당 당대표 후보로서 자기 정치하면서 대통령이랑 각이 서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인데 네. 이제는 자기 정치해도 되지만 어허. 전당대회가 어제 끝났는데 네. 야, 허니문 기간이라고 약간 일주일 정도 뭐 한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남겨두고 네. 이렇게 좀 자기 정치 하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명청 갈등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김민석 후보가 네. 뭐 그 가방 가까이 이렇게 그렇죠. 득표도 하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뭐 코어지층이 가장 많은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표 차이를 네. 보였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한테 김민석 당대표한테 힘이 완전히 실렸다 이렇게 아하. 분석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아직 남아 있죠. 앞으로 그러면은 정청래 의원은 어떻게 될까요? 또 김민석
신임 당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 전당대회 기간 내내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의원 서로 간에 정말 쓰라린 공격들을 주고받았죠.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서로 징계를 예고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개파 행위를 한 사람들,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해서 윤리위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위헌 정당의 위험에 빠뜨린 김민석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선관위에 서로 상대방을 신고하고 윤리위 제소하겠다라는 날선 신경전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심지어 해당 행위라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이걸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아마 첫 번째 리더십 과제일 것 같아요. 제소되고 뭐 이런 것들 없는 걸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어지나요? 제 생각에는 그동안 뭐 나왔던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당의 통합 차원에서 네. 다 이젠 털고 가야 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똘똘 뭉칠 수 있는 민주당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김민석 대표가 그동안 이제 당에서 명청 갈등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명석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이 전당대회 기간 중에 있었던 경쟁 과정 속에서의 어떤 그 문제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말끔하게 털어주고 그리고 이제 탕평 인사하고 그리고 당을 더 통합시킬 수 있는 네. 리더십으로 나아갈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신임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함께 선출이 됐죠. 경선 직후에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최민희 최고위원의 반응이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죠? 최민희 최고위원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일관했고요. 당선자들이 서로 이제 손을 맞잡고 이제 끝났으니까 좀 같이 좀 만세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끝내 손을 안 잡았어요. 최민희 최고가. 단상을 먼저 내려가 버리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글쎄요. 실제로 저 보십시오. 다들 사진을 찍고 서 있는데 먼저 슥 무표정으로 단상을 내려가는 최민희 최고위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최민희 최고위원은요. 이번 자신의 당선에 대해서 하나도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들어보시죠. 저희는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개혁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1인 1표 당원 주권을 강화하고 민주 개혁 세력 중심으로 단단히 한 다음 외연을 확장하는 그 정치 노선에 동의한 건데 정청래 후보가 안 돼서 저로서는 제가 생각한 노선이 선택받지 못했으니까요. 할 일은 아니죠. 자신이 동의했던, 자신이 지지했던 정청래 의원 노선이 끊겼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이 떨어졌으니 내가 최고위원에 당선됐어도 좋아할 일 아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심지어 경선 직후에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네요. 끝까지 정청래 의원을 따르겠다라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당선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면면을 보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친청계로 알려진 최고위원이 3명, 친명계는 2명이에요. 근데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이제 친명계인 거죠. 그렇게 되면 신임 당대표가 친청계 최고위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명장면이 속출할 것 같습니다. 명장면이요? 2015년으로 민주당의 역사를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른바 친문계의 문재인 대표가 있었고 그리고
비문계의 주승용 수석 최고위원이 있었죠. 그리고 주승용 수석 최고위원이 정청래 최고위원과 또 당시에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충돌을 빚기도 하고 네. 나중에는 아예 주승용 수석 최고위원이 최고위장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어허. 끝내는 자진 사퇴까지 했어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김민석 대표 한쪽에는 원내대표가 앉고 다른 한쪽에 수석 최고위원으로 이제 최민희 의원이 앉을 텐데 어허. 저렇게 본인의 당선 소감이 아닌 선전포고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사사건건 김민석 대표가 하는 일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정치적인 크기도 됩니다. 왜? 네. 정청래 전 대표의 득표율이 46%가 나왔잖아요. 어허. 정당에서 비주류가 30%나 40%도 아니고 46%면요. 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아까 그러셨잖아요. 명청 갈등은 이제 없어진 거라면서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은 지금 소감을 앞으로 이제 두고 봐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금 얘기를 했대잖아요. 앞으로 갈등, 명청 갈등이 더 세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뭐 최민희 의원의 그 방송 인터뷰를 보면은 네. 오히려 자신의 노선이 선택받지 못했다. 승복하는 분위기 아닌가요? 승복하는 모습 아닌가 아하. 싶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과거 이제 민주당의 전신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뭐 그 시절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때는 야당이었습니다. 지금은 집권 여당이고요. 지금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최고위원들 모두 다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야당처럼 서로 비판하고 뭐 이런 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네. 국정 안정, 국정 운영을 잘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청 갈등은 이제 없다라는 식으로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명청 갈등이 이어질지 이제 새로 진용이 갖추어진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